반갑습니다. EBS에서 강의하고 있는 임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그 중에서도 그 자기소개서하고 면접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떠올리는 순간 되게 막막하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대입 전형 요소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지금 취업의 벽이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미 이걸 잘 준비해 두면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마치고 취업을 할 때도, 즉 이거는 일회성 어떤 대입에 필요한 요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핵심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나라 500대 대기업 CEO들의 출신 대학과 출신 학과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학과를 정하고 그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 아마도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시죠. 500대 대기업의 CEO 출신 대학과 출신 학과는 주로 어딜까요? 자, 우리가 어떤 학과를 지원할 때 저는 이 직업이 되고 싶어서 이 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직업과 연관을 짓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출신 대학은 우리가 흔히 아는 좋은 대학들이라고 떠오르지 않습니까? 학과는 경영학과, CEO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익숙히 아는 학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실제는 어떨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 자기소개서와 면접,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생각하게 되면 차별화된 생각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되게 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익숙하게 생각하던 것에서 다시 생각을 출발하자입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면접하러 만일에 들어간다면 우리 과를 왜 지원했지? 이렇게 물으면 저는 미래에 경영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경영학을 배워서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할 확률이 높죠. 자, 이런 학생이 과연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일까 해보면 경영학과 학생들 쭉 면접을 쭉 본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몇 프로, 몇 명이 그렇게 답변할까요? 대다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는 것, 그런 인재가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주제를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CEO의 출신 학과는 공대가 6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학과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국문학과다, 영문학과다, 정치외교학과다. 자, 이랬을 때 이 학과들을 지원하는 동기가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정치외교학과, 국사를 좋아해서 국사학과, 반드시 요거는 고민이 깊지 않은 게 드러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소개서를 접근하는 기본 접근 방법이고, 면접을 접근하는 기본 방법, 논술을 접근하는 기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 강의에서 얻어야 될 게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그 시각을 얻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저와 함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담당 사정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학부모님이든 학생이든 그 담당 사정관이 됐으면 어떤 학생을 내가 뽑을까? 무엇을 보고 뽑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눈앞에 하나씩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보면서 사정관이 판단을 하겠구나. 자, 그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야지 어필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면접관이 된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도 분명히 중요하고 오랜 경험이 쌓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실 드러나는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어떤 사람 10명을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 보다 보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처음에 말씀드린 주제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대부분 비슷한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 비슷한데 다른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비슷한 생각까지 똑같이 했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본 학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사정관의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에 기반한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이 말은 사정관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는 대부분 비슷하지 않나? 뭐 엄청나게 특별한 학생이 있나? 물론 눈에 띄게 우리의 눈길을 잡아 끄는 것은 교과 성적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보다는 조금 떨어져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자, 그러면 굳이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라고 이야기한 바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숫자로 나와 있는 것, 요것만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말은 이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은 분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부의 여러 구석구석에 그것을 자기소개서와 연결시켜서 면접과 연결시켜서 나를 드러낼 수 있다면 충분히 숫자를 극복할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지금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떤 인간으로 비춰질까를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고 학생부를 채워가고 자기소개서를 채워가고 자기 진로를 탐색해 보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가 문제죠. 고등학교 3학년은 이전의 활동들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돼서 자기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 그런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죠. 즉 지금부터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학생부에 뭐라고 돼 있지? 이걸 가지고 나의 어떤 면을 어필하지? 자, 이렇게 나아가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은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요즘 가장 많이 뽑으니까요.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수능으로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호하는 대학을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 고등학생 중에 그렇게 뛰어난 인재가 많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뛰어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 뭐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원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다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속한 환경과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뭐 의지, 열정, 노력 같은 요소들도 반영한다. 자, 저게 지금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쓴다고 하면 내 학생부의 진로 활동에 어떤 꿈에 나의 열정을 어떻게 심어서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자기소개서에서 녹여내시면 됩니다. 답변을 면접을 대비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능력뿐 아니라 노력, 의지, 열정,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동기와 과정까지를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그겁니다. 제가 아까 아웃라인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과 성적과 나머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과는
교과는 별로 안 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략적인 숫자적 커트라인이 있다면 종합 전형은 거기다가 한 플러스 1 정도의 등급을 하시면 종합 전형 지원 범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해당 대학에 따라서는. 그래서 교과 전형이 만일에 1.5등급 정도가 되면 적정 지원이다. 그러면 그 대학 수준을 가려면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이 한 2.5 수준만 되면 된다. 이게 평균 분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학생의 다른 잠재력이 뛰어나다면 사실 이런 숫자는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신 성적은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뛰어난 인재다 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교육의 마지막 항목을 보시면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 면접 강의를 EBS에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질문을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 시내 상위 10위권 이내에 드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에서 제가 이런 활동 저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시 좀 더 자기가 선호하는 대학을 지원해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써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 활동을 중심으로 써가지고는 안 됩니다. 즉 공통문화일기 나중에 보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약들 속에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울대학교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가장 많은 전임 입학 사정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단계가 어떤 전임 입학 사정관 분이 평가를 한번 하시고 2단계가 또 다른 분이 평가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입학관리평가위원회에서 1, 2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조정합니다. 즉 두 분의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죠. 이 학생은 이렇고 저 학생은 저렇고 이렇게 평가 다를 수 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조절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각 단과대 교수님들로 구성된 위촉 입학사정관이 다시 평가를 합니다. 즉 입학사정관을 전담하시는 분들이 1단계, 2단계를 걸쳐서 평가를 하시고 그걸 조정한 다음에 이제 단과대 교수님들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단과대 평가 책임 교수님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얘기는 사실은 교과처럼 내신 성적 1.5, 2.5, 3.5 이렇게 쉽게 끊어져서 합격자가 가려지는 전형은 아닌 겁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저런 단계를 거치면 분명히 내신 성적 순이 아닌 역전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죠. 저 대학이 공정하게 평가할까? 불공정하게 평가한다면 제가 바꾸기는 힘들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 혹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자, 요 서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서류의 종류를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류 평가는 처음에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즉 사정관 앞에 주어지는 서류가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소개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 네 개의 자료를 보고 면접이 있거나 없거나에 관계없이 요 네 개 자료를 보고 일단 일정 배수가 걸러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생부의 교과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추천서에 뭐라고 말이 돼 있을 거고 자기소개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통틀어서 자신이 어떤 인재인지를 만드는 겁니다. 즉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를 뽑아줘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는 그 자료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학생부는 고3인 경우에
고정돼 있죠. 학생부는 고정돼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자기소개서입니다. 추천서는 사실은 추천하신 분이 솔직하게 써주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연관될 확률은 좀 적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예, 학생부가 제일 중요하지만 학생부를 봤을 때 사실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그걸 잘 설명하는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겁니다. 즉, 자기소개서에서 학생부에서 출발한 나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요 서류를 내 앞에 놓고 내가 자기소개를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서류 평가의 요소들 구체적으로 한 개씩 보시면 어떤 지점에 주목해서 학생의 어떤 면을 평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 학업 능력, 지적 성취를 평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주도성, 적극성, 열정, 개인적 특성, 학업의 소양입니다. 자, 되게 추상적이죠. 입학 사정관님들은 수많은 서류들 속에서 이 친구가 학업 능력이 뛰어나네 판별해야 됩니다. 지적 성취가 뛰어나네 판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판별한다고요? 교과 성적이 1.5, 2.0인데 1.5가 무조건 좋다고 판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 특정 과목과 특정 학과가 연관되어 있는데 그 과목에 탁월한 성취를 보일 경우 전반적인 건 떨어져도 예, 학업 능력, 지적 성취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원래 성적이 너무 부족했는데 조금씩 상승해 간 겁니다. 또 객관적으로 지원자들 가운데 성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에서 이 학생의 성장 환경을 봤더니 그 성적도 나름 대단한 노력의 결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지적 성취를 평가하는데 과거에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얘기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요소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자, 똑같습니다. 정치 외교학과를 지망한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정치와 관련된 시사, 정치와 관련된 서적, 과제 이것들을 1학년 때부터 쭉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예, 이것도 심층적인 성취이기 때문에 이 학생도 훌륭한 학생입니다. 근데 정치 외교학과를 지망하지만 정치와 관련된 것 말고 나머지를 더 열심히 한 학생,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호기심이 왕성한 학생입니다. 즉 정치인 되었을 때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정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는 과학 분야에 대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다면 그 학생은 또 다른 지적 호기심, 열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내 나름대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즉 자세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뭘 의도했었나? 내가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무엇이 되고 싶었나?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개인적 특성의 학업의 소양이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애매한 지점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배려 있고 윤리적인 인간이다를 보여주는 게 대학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윤리적이라는 건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인성면접이 더 강조되고 있죠. 특히나 의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인성면접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과거에 수시 합격자 가운데 불미스러운 고등학교 시절의 과거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인성면접이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습니다. 학업 외 소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적극성과 열정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조 3가지를 확인하는데 학생부에서 교과 과정을 통해서 일단 판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수상, 세부능력 특기사항, 교과 및 방과학교 이수 내용, 창의적 체험 활동. 자, 이런 지점을 보고 기본적으로 학업 성취를 판단합니다. 자, 여기 잠깐 뒤에 걸 보시겠습니다. 자, 똑같이 학생부에서
학업 관련 교내 수상입니다. 앞에 있었죠. 근데 앞에서는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여기서는 지적 호기심이나 자기주도성, 열정을 평가합니다. 뭐가 다르죠? 교내대회 참여도 및 노력을 평가하고 앞에서는 교과과정 성취 수준, 학업 관련 교내 수상이래 가지고 참여도나 노력이 아니라 실제 결과를 평가합니다. 즉 똑같은 걸 보고 다른 측면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 학교 소개 자료나 자료 추천서나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이 학생부의 내용들을 내가 자기소개서 녹여 쓸 때 다른 지점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학업 외 교내 수상, 학생부에서 학업 외 교내 수상이 있는 겁니다. 아까는 학업 내 교내 수상이었고요. 이렇게 학생부의 저지점을 보고 저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앞에 학업 능력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동아리 활동, 리더십, 자, 이걸 통해서 나타난 배려심, 즉 학업 관련 동아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한 내용을 어필할 수도 있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나 어떤 사건들에게서 내가 어떤 느낌, 경험을 가졌는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어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류는 되게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건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문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이걸 1번에서 써야 되나요? 2번에서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활동이나 사실 하나는 어디에든지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답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지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겁니다. 이제 앞에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할 때 저걸 두고 저 지점에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양식 한번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공통문항이 1번에서 3번까지 있습니다. 즉 모든 대학에서 저 공통문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자율문항 4번이 한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문항은 쓰지 않아도 되고 쓰더라도 대학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자기소개 양식의 1번 보시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죠.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어떻게 했다를 잘 해주시면, 잘 설명을 하면 교과가 다소 부족해도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그 교과의 한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적으로 플러스 1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거는 1번은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라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열정, 적극성, 자기 주도성, 전공 적합성, 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집 단위와 관련해 가지고 의미를 두고 했던 활동이 모집 단위의 학과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 다르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뭐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한다고 해서 2번에서 봉사활동만을 쓰는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과를 지원하고 내가 그것에 걸맞는 인재다가 반드시 CEO가 되기 위해서 경영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진짜로 의미를 두고 했던 활동이 나를 이런 자양분을 가진 인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전공 자체는 대학 가서 원래 배울 거고 전공을 내가 잘 흡수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토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3번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은 학업 외 소양입니다. 학업 외 소양.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사례를 들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뭐라고 쓰겠습니까? 본인은 배려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그죠? 본인은 나눔을 되게 잘한다. 협력을 잘한다.
자, 근데 제가 논술 강의를 할 때 제가 논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사고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석입니다. 즉, 똑같습니다. 자기소개를 쓸 때, 면접을 준비할 때, 즉 어떤 질문에 나의 생각을 말할 때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주어진 질문을 조금 쪼개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면 나눔이라는 개념은 무언가를 준 경험입니다. 즉 이거는 분석을 좀 해보면 나눔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돈을 준, 물리적인 것을 나눈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노동을 나눈 적도 있을 것이고요. 진짜로 마음을 나눈 적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지점으로 세분화해서 나는 이런 나눔도 했고 저런 나눔도 했고 저런 나눔도 해봤는데 그중에 이러한 나눔이 나에게 되돌아온 게 오히려 더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차별화된 답변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요 기본적인 질문들, 추상적인 질문들에 답하는 방법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통 저러면 저렇게 답변할 건데가 떠오른 다음에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별 자기소개 작성 팁 예시를 대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가 상징적이기도 하고 또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꽤나 자세하게 상황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서울대 위주로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나의 노력에 대해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예, 돌아보십시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인재는 없습니다. 자기 학생부와 자기 자기소개서를 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을 나의 목소리로 담아주세요. 상당히 친절한 말투입니다. 그죠? 나의 모습, 생각을 나의 목소리로. 즉 표절, 모방의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뭔가 어려운 거를 할 때, 특히나 글 같은 건 사실 안 써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을 쓰라고 하면 되게 두렵고 막막합니다. 일단 써보십시오. 일단 써보시고 못 써도 되니까 쓴 다음에 고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흔히 시인 중에 두보와 이백을 비교하죠. 그래서 이백 같은 경우에는 뭐 천재라고 얘기를 하고 두보 같은 경우는 퇴고를 되게 많이 하는 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 수험생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천재가 될 확률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10번을 고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20번을 고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접근을 하시고요. 3. 이거 좀 중요한 말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자,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것 바탕으로 서술하세요와 나타나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와 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서술하는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예, 구체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짧게 숫자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안 좋은 겁니다.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자신만의 얘기입니다. 두 가지 다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4번 고등학교 기간중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자, 여기도 구체적으로 좀 따지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사례 들었듯이 대학 활동 쓰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제 꿈이 이거였는데 중학교 때 내 꿈이 이거였다는 걸 언급하면 안 되나요? 예, 언급하는 정도 괜찮습니다. 이전부터 이랬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런 구체적 활동으로 이어졌다. 요거는 괜찮지만 중학교 때 게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 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6. 상투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피해 주세요. 예, 요건 이제 사례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학생입니다. 저는 제가 혼자서 아이들을 모아서 동아리를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친구들도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주도적인 학생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 했죠? 예,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게 아니란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이런 걸 느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느낀 점을 계속 쓰는 겁니다. 저는 보컬리스트가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보컬로 활동을 했는데 무대에 서는 순간 그 찬란한 관중들의 눈빛, 휘황찬란한 조명, 너무 떨렸고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놓고 결과적으로 나는 나의 느낀 점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개인적인 감정, 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사정관이 보고 아 얘는 벅차오르는 학생이구나 뽑아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뭔지, 느낀 점을 쓰라는 게 뭔지, 이게 추상적이지만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까지만 한번 잠깐 더 보겠습니다. 학교생활부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도록 작성, 동일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실적의 유무보다 지원자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 동일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죠. 글솜씨보다는 내용과 구성력에 중점을 두고 작성. 예, 글솜씨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의 글솜씨가 얼마나 화려한 수사 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스스로 솔직하게 작성. 예, 기본적으로 저렇고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100% 똑같아야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 어떤 문장이 같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해도 아 이거는 표절이다 아니다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썼는데 저것과 너무 똑같아서 똑같다고 판정받으면 어떡하죠? 예, 그럴 확률 100%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문장과 토시가 어떤 학생이 쓴 글과 베끼지 않는 이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모방하지 않았으면 걸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저는 재수생인데요. 작년에 다른 대학 전형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 그걸 똑같이 내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을 자기가 다시 쓰는 건 자기 저작물이죠. 굳이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걸 다시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죠. 작년에 했던 것을 다시 쓴다는 얘기는 작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다시 지원을 한다고 치면 올해 그냥 낸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확률이 좀 높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나를 반성하고 좀 더 다듬고 좀 더 추가하고 삭제하고 예, 그래서 시도하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뭔가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전형, 할 게 별로 없는 전형, 그냥 던져놓고 많은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글이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평생 글을 보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만 봐도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런 사례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신영복 선생님의 책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나 나무야 나무야라는 책을 보면 그 글이 얼마나 다듬어졌는지가 느껴집니다. 아, 고민 되게 많이 했구나. 한 문장이.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고민을 하면 분명히 자기소개서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되게 추상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퇴고를 20번 하는 학생과 처음 그냥 쓰는 학생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의 기본 원리,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뭘 보고 평가할 건가? 그러면 그 보는 지점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가 어떤 의미일지 고민해보자. 자,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는 배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부가 30점, 자기소개 30점 이렇지는 않지만 학생부는 제가 직접 지금 할 게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를 구체화시키는 모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의 의미를 진작에 고민하자. 간단한 말인데요. 자기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나를 잘 아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나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솔직하게 소개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나는 무결점의 인간이다, 완벽한 인간이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쓴다는 건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면 단점이 조금 섞인 매력적인 인간, 이 사실은 솔직한 모습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결과보다 의미와 과정의 학생부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건 유기적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사실 결과보다 의미와 과정에 주목하자. 그냥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있었으면 쓰시고 그것이 어떻게 나왔고 뭘 느꼈고를 앞뒤로 붙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나는 학생회장을 했고 몇 점을 받았고 무엇을 수상했고, 요거는 사실만 나열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상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상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거였고, 이런 식으로 느낀 점은, 끝나고 느낀 점은 이거였고,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자. 자, 이건 문장의 부분이고요. 이건 퇴고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문장을 쓸 때 다 빼고 문장을 말해도 생각보다 의미 전달이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길게 쓰는 게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을 숙지하자. 교외 수상.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술에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서류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걸 통과한 학생이 맞이하게 되는 게 면접입니다. 자, 면접의 기본은 그렇죠. 너무나 떨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면접과 관련해서 용어 혼란이 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면접의 종류가 서류 면접, 제시문 면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제일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반 면접, 심층 면접, 심층 면접, 구술 면접, 인성 면접, 전공 적성 면접,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학생부 전형의 면접에 서류 면접은 무조건 들어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부의 진위 확인, 자기소개서에서 궁금했던 점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면접은 기본적으로 서류에 나와 있지 않은 거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대학이 묻고 있는 겁니다. 즉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은 서류 전형과 일반 전형은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제시문 면접, 심층 면접, 구술 면접, 두 개가 약간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시문, 문제를 주고 답변하게 하는 면접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서류 중심의 면접인데요, 일반 전형은 제시문 중심의 면접입니다. 즉 심층 면접인 거죠.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 중심의 전형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요 제시문 중심의 면접은 따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즉 나머지는 기초 소양과 인성을 묻는다면 심층 면접, 제시문 면접은 논리적 사고력을 묻습니다. 저 문제는 논술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평가 요소는 우리 아까 봤던 기본적인 자기소개서 평가 요소와 유사합니다. 기초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성장 잠재력, 인성 가치관, 의사소통 능력, 본교가 원하는 인재상, 서류 확인 및 서류에 드러나지 않은 요소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면접 관련 특성에서 제일 그냥 궁금해하시는 게 긍정적인 특성, 즉 교수님들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면접을 볼 때 저런 특성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명랑쾌활하다가 있습니다. 교수님도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원래 면접 강의를 하면서 하는 가장 핵심 하나, 자, 면접을 잘하려면 이것만 하면 된다. 예,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됩니다. 근데 긴장해서 웃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도 얼굴을 일그러뜨리면 됩니다. 교수님은 알아봐 주실 겁니다. 아, 긴장 많이 했구나. 하지만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특출한 학생, 예, 저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특출 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학교 성적 순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좀 익숙한 사회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본인이 특출한 학생이다라고 학과 성적이 좀 떨어지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 너는
학교 성적은 조금 안 특출나지만 이건 특출나네. 예. 그러니까 나를 믿으시면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 지점은 특출나다. 그다음 봉사 경험이 있다. 자, 이건 뭐 기재되어 있는 거니까. 재치와 유머가 있다. 예,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을 내가 한번 웃겨버리라. 예, 위험합니다. 장난하러 왔나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겠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풍부한 상식이 있다. 예,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풍부한 상식이 있다와 잘난 체 한다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제가 다른 대학교 전공 교수님 책을 봤더니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이 학과를 지원해 놓고 이 교수님 앞에서 다른 경쟁관계 동일한 학문을 연구하시는 교수님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웃는 학생이다. 맞죠? 전공에 관심이 많다. 예, 기본적인 학과와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인사를 잘한다. 강한 주장을 한다. 자, 요거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들어가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일단 좋습니다. 감점될 건 없습니다. 부정적 특성 보시겠습니다. 발음이 나쁘다. 예, 발음이 원래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죠.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도덕이 부족하다. 예, 기본적으로 떨면서 인사를 90도 안 해도 됩니다. 예의 바르면 됩니다. 도덕이 부족한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경. 이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요란한 옷차림입니다. 뭐 교복 입고 하시면 되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교복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교만 그냥 평상복 입으시면 됩니다. 인사를 안 한다. 예, 그렇죠. 목소리가 작다. 예, 안 들리는 겁니다. 작은 건 상관없습니다. 리더십이 부족하다. 조금 애매합니다. 아마 저 교수님 설문조사 답변을 하실 때 리더십이 부족하다를 한 명을 앉혀놓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답변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선을 회피한다. 이거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특히 시선을 회피를 많이 합니다. 외국은 시선을 마주치는 게 되게 일반적이고 그게 뭔가 숨기는 게 없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생들이 보통은 막 하늘을 보거나 그렇습니다. 교수님을 쳐다보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부담스러우면 좀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잘난 척한다. 아까 말했고요. 긴 설명한다. 예, 말했습니다. 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 예, 키 작은 학생, 많은 연령, 예, 상관없습니다. 우울해 보임. 이것도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우울해 보임이 그렇게 보여졌을 것 같습니다. 아, 나 이 학교 오기 싫어. 어쩔 수 없이 그냥 왔어. 뭐 이런 느낌 있죠. 나 수능만 안 망했으면 여기 안 오는 건데 이런 태도만 안 보이면 됩니다. 키 큰 학생, 뭐 저거는 연령, 순진해 보임. 여학생, 교복 착용, 매우 긴장. 남학생, 해외 경험. 여러분 긴장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매우 긴장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해외 경험, 염색머리, 특정 지역, 잘생긴 외모, 겁 많고 특정 고교, 강한 사투리, 간단한 답변. 강한 사투리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알아들으면 됩니다. 간단한 답변, 예, 정확한 답변이면 됩니다. 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 아니요는 아니죠. 이해하시겠죠? 자, 면접 성공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일반 기본 면접은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 면접하고 일반 면접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 얘기긴 하지만 준비를 한 학생과 아닌 학생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흔히 우리 공부를 할 때 기출 문제를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기출 문제를 그대로 해서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되게 신나잖아요. 서류 면접하고 일반 면접은 기출 문제, 즉 공통된 질문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시문 면접은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은 따로 사고력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내용은 그날 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답변. 예, 요거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겁니다. 논술 수업을 할 때나 자기소개서 면접 수업을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해서 가장 핵심적인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을 가장 좋아합니다. 면접관과 소통. 예, 외운 거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잘 안 들리면 교수님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소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목소리 자세 연습. 자, 이거는 미리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예의, 그죠? 지원대학 학교에 대한 기본적 지식. 자, 논리적 사고 훈련. 자, 논리적 사고 훈련 같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해당하는 학생만 따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가운데
자기소개서와 면접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겁니다. 일단 구체적인 지점과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기본적으로 막막한 학생들,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은 고민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에도 노력을 하면 분명히 향상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어떤 질문의 답을 쓸 때 내가 빨리 쓸 수 있는 것 일단 버리십시오. 나는 그만큼 특출나진 않을 거야 라고 그냥 가정을 하십시오. 특출나더라도.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요거 빼고 쓰면 뭘까를 고민을 해보십시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떠오르는 답이 있을 겁니다. 떠오른 답을 일단 살짝 밀쳐두고 그 다음이 뭘까? 제 수많은 수업 경험 가운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 그거 빼고 다음 거 얘기해봐. 분명히 정답에 근접하는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아무것도 안 배우고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 면접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When the sun comes up, our future's what I'm seeing. When the sun goes down, that's when you start believing that your whole world, it could be mine. All that I need is time.